2001년 2월 투채널에 올라왔던 이야기입니다. 같이 즐겨보실까요? 귀신은 아니고 사람이었습니다만 세월이 지날수록 자신이 없어져가는 추억입니다. 내가 19살 때 일입니다. 고등학교는 졸업했는데요. 이렇다 할 직장도 안 갔고 마음 내키면 일용직 등을 하면서 빈둥거릴 때였습니다. 그 무렵 같이 놀던 놈들은 고등학교 때 친구 모임이 몇 있었고 그날도 그중 한 모임놈 집에 모여 퍼질러 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임 놈들은 지옥에서는 꽤 유명한 악질 모임이었는데 나는 싸움도 못하고 오토바이도 없었지만 그 모임 리더가 불알 친구에다 바로 옆집이라 가끔 같이 놀았죠. 밤도 깊어와서 우리는 담력시험을 가기로 합니다. 모두가 귀신 같은 건 믿지도 않았고 겁도 없었지만 가다가 여자애라도 꼬실 수 있다면 데리고 가자 하는 정도의 가벼운 느낌이었습니다. 한 놈이 밴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거기 6명이 전부 올라타고 출발합니다. 여러 개 있는 담력시험 스팟 중 제일 가까운 곳으로 향했습니다. 거기는 산속에 있는 공동묘지로 산 정상을 향해 묘지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입구에서 내렸을 때 그 공동묘지 제일 위에 뭔가 흰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자 그건 2명의 사람으로 가까이 가봤더니 중학생 정도의 소녀들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길고 푸석푸석해 손질도 안 된 모습이라기보다는 마치 인형의 머리카락같이도 보이고 있습니다. 얼굴에도 머리카락이 가려져 표정을 읽을 수 없었죠. 얼굴 모양은 달랐습니다만 둘 모두 똑같이 보였습니다. 하얗게 보였던 건 세일러복 하복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건지, 거기서 나왔다고 한다면 차로도 더 산 위쪽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될 텐데 그런데도 둘은 일행이 있는 모습도 아닙니다. 점점 우리 쪽으로 다가오네요. 잘 생각해보니 보통 이런 인적도 없는 공동묘지에서 불량배들을 만난다면 그쪽도 무서울 텐데요. 그런데 그 애들은 무표정인 채로 우리들 눈앞에 와서는 멈췄습니다. 어쩔 수 없는 공포가 엄습합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그냥 소름 끼친다는 건 이런 거구나 생각합니다. 그건 다른 녀석들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입니다. 니들 어디서 온 거야? 리더인 엠이 물었습니다. 둘은 무표정인 그대로 천천히 그리고 동시에 산 정상을 가리켰습니다. 기분 나쁜 땀이 왈칵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거기로 개 한 마리가 어디선지 뛰어나왔습니다. 게다가 그 개는 백내장인지 눈이 하얗고 탁한 겁니다. 타이밍이 너무 딱 들어맞아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만 바로 뒤에서 개 주인 같은 할배가 나타났습니다. 그 할배는 이 근처에 사는 모양인지 이 길을 항상 산책 코스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할배의 산책에 어울리는 것처럼 우리 6명과 2 소녀는 자연스럽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할배와 소녀들이 앞쪽에서 걸으며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할배는 흙이 쌓여있는 곳을 발로 툭툭 차면서 여긴 무용고 묘지야. 거기에 돌탑이 넘어져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 소녀와 말을 나누더니 우리 쪽을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렸습니다. 놀라고 있는 우리 쪽으로 소녀들이 오더니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할아버지한테 들었는데요. 이 앞에 더 무서운 데가 있대요. 저주 인형이 많이 발견되는 곳이라는데 안 갈래요? 솔직히 나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요. 중삐리 여자애들이 말해오는 데다 대고 아니 무서워서 안 갈래? 라고는 말 못하죠. 결국 여자애들을 밴에 태우고 가보기로 했습니다. 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말을 걸었습니다. 어째서 그런 곳에서 나왔는지 같은 이야기를요. 당시에는 여자를 꼬신 뒤 나쁜 짓을 하고 산속에 놔두고 도망간다는 로코 오롯이라는 게
유행하던 무렵이었습니다. 만약 그런 꼴을 당했다면 도울 수 있으면 도울게. 애미 열심히 말을 걸어도 그 애들은 무표정하게 앞만 바라보면서 고개를 흔들 뿐 길을 안내하는 것 말고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런 짓을 당한 거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유가 있었으면 했죠. 그런 산속에서 이런 애들이 나온 이유를요. 그렇지만 여자애들은 서로도 말을 하지 않고 담담하게 길을 안내할 뿐입니다. 드디어 목적지인 신사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와보는 곳입니다. 아까 있던 곳보다도 몇 배나 섬뜩한 곳이었어요. 높은 삼나무 숲에 둘러싸인 작은 신사였는데요. 그 애들은 그 신사에서 더 깊은 삼나무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빠른 걸음으로요. 거기서 K라는 녀석이 중얼거립니다. 저 여자애들 그 할배한테 듣고 오늘 처음 왔다며. 그런데 어떻게 저 속도로 갈 수 있는 거냐? 둘 다 차 안에서 서로 한마디도 안 했는데 헤매지도 않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둘을 놔두고 도망갈 수는 없죠. 서둘러 뒤를 쫓았는데요. 그 애들의 속도가 어른인 우리들이 빠른 걸음으로 쫓아가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둘이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말없이 눈높이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봤더니 가리킨 곳 나무에 못을 박았던 것 같은 구멍이 무수히 뚫려 있습니다. 아니, 자세히 둘러봤는데 그 주변 나무 거의 모두에 구멍이 뚫려 있네요. 그리고 마침내 지푸라기로 만든 인형도 발견했습니다. 말을 잃은 우리를 놔두고 그 애들은 여전한 무표정으로 아무 말도 없습니다. 이제 돌아가자. 피곤할 텐데. 니들도 데려다 줄게. 애미 공포심을 감추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애들은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기서는 안 돼요. 더 좋은 데가 있으니까 가요. 말이 막혔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결국 내가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 큰 남자들이 중필이한테 그런 말을 들어 무서워할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알았어, 가자. 그 한마디로 소녀들은 발길을 돌리듯 차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서둘러 뒤를 쫓았죠. K만이 내 의견에 동조하듯이 새파란 얼굴을 하고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함정이야, 함정. 이거 뭔 함정이야. 우리 끌려가는 거야. K의 파랗게 질린 얼굴과 중얼대며 반복하는 그 말에 이제 나는 K까지도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밴에 올라탔습니다. 애미 라디오를 켜려고 했는데 고장이 났는지 켜지질 않습니다. 기분 나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애들의 길 안내만이 차 안에 울려 퍼집니다. 도착한 곳은 조금 높은 구릉 위에 있는 신사였어요. 이 신사로 오르려면 그 구릉을 좌우 대칭으로 감싸듯 붙어있는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왼쪽, 오른쪽, 어느 쪽에서 올라도 거의 같은 거리입니다. 소녀들은 말없이 각각 좌우로 나뉘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서로 말도 나누지 않았고 내려서도 둘은 눈짓이나 신호도 안 한 채 망설임 없이 따로 갈라져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그 신사로 이어지는 계단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일반 여성이라면 여럿이서도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은 섬뜩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을 아직 중학생인 애들이 망설이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저벅저벅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분명히 이상합니다. 우리도 서둘러 셋씩 나뉘어 각각의 소녀들을 쫓아갔습니다. 나는 참지 못하고 앞에 가는 소녀에게 말을 겁니다. 니들 좀 이상해. 왜 그런 곳에 있던 거야? 담력시험이라고 보기엔 아예 무서워하지도 않고 말이야. 어째서 그런 곳에 있던 거야?
대답 없는 소녀에게 짜증을 내며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너무 끈질겼는지 그 애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죽을 곳을 찾고 있어요. 그때 그 애는 처음으로 내 눈을 봤습니다. 하지만 내 눈을 보고 있다기보다는 나를 통과해 아득히 먼 곳을 보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네요. 그 살짝 열린 입가에 침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온몸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놈들을 봤는데 모두 얼굴이 새파랗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그 말이 들렸긴 했겠지만요. 그 소녀의 눈과 침이 보였던 건 나뿐이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을 때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팀도 마침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중이었죠. 새파래진 애미 달려왔습니다. 들었어? 니들 들었냐고? 아무래도 M들도 다른 한 애에게 들은 모양입니다. 일단 아직 돌아가지 않겠다는 소녀들을 차가 있는 곳까지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왜 죽고 싶은지를 끈질기게 물었는데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멍청한 짓 하지 마. 왕따 당한 거야? 우리가 그놈들 박살 내줄 테니까 그만둬. 우리의 질문에도 그 애들은 고개를 흔들 뿐입니다. 그럼 원인이 뭔데? 딱히라니. 사는 것도 이젠 질린 느낌? 여전히 그 먼 곳을 보는 것 같은 무표정입니다. 둘 다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 점점 똑같아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도 이젠 졸리니까 니들 바래다 줄게. 자, 집까지 길을 알려줘. 데려다 줄 테니까. 내리겠다는 그 애들에게 강한 어조로 말한 M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 애들은 지역에 사는 애들인지 돌아가는 길을 교대로 왼쪽, 오른쪽 알려왔습니다. 그러더니 둘이 동시에 여기에요 말했습니다. 합창하듯 동시에 말입니다. 니들 정말 여기 맞아? 집 앞까지 데려다 줄게. M이 말했지만 그 애들은 여기 라고만 하더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곳은 아까 구릉 위에 있던 신사의 딱 뒤편 같았습니다. 길이 구불구불해서 한참을 달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온 게 아닌 모양입니다. 드디어 모두 충분히 섬뜩함을 느끼고 있었고 이젠 도리도 다 했다는 기분으로 차를 출발시키려는데 K가 저거 봐봐 외쳤습니다. 두 소녀는 아까의 신사가 있던 언덕에 뒤편에 있는 오르막길 같은 숲속에 뻥 뚫린 구멍을 향해 걷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것들 또 오를 셈이야. M이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러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소녀들은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그러더니 좌우대칭으로 머리를 갸웃하는데 어두워서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어쩐지 희미하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둘의 입가에 똑같이 침이 빛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도망쳐 외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순살같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K가 또 중얼중얼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사에서 안 됐던 거야. 뭐가 안 됐다는 거야? 짜증이 이빠이 올라 내가 소리쳤습니다. 그 애들 키로는 높은 나뭇가지에는 닿지 않아. 매달 수가 없는 거지. 목을. 닭살이 돋았습니다.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 기분 나쁘게. 다른 친구의 목소리도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입 닫고 있던 D가 뭔가를 깨달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있잖아. 교복을 언제 받고 있지? 벌써 11월이잖아. 그 애들 왜 세일러복 하복이었냐?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날은 분명 엠네 집에서 잤고 저녁에 석관신문을 조심조심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극단적 선택자에 대한 기사도
실종자에 대한 기사도 없었다고 봅니다. 다만 K만은 잠들지 못했던 모양으로 계속 방구석에서 멍한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 모임 놈들하고는 가끔 놀았는데요. 그날 일은 어쩐지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후로 나는 K와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 모임 놈도 아니어서 다른 녀석들도 그런 것 같았어요. 다만 나는 K가 중얼대던 함정이야 함정, 이거 뭔 함정이야, 우리 끌려가는 거야 하는 말을 떠올리고 끌려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했고, 그렇게 생각한 내 자신에게 소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중얼거림을 들었던 건 나뿐이었으니까요.